빌린 건 미안해. 당장 돈 마련해서 보내줘서 그 시대 콧대를 꺾어주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 그 뒷일을 생각을 못했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쓰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이제는 정말 안 그런다고 하면서 순순히 신우에게 돈 주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더라고요. 우선 상황은 일단락했어요. 빌린 대출금의 절반은 일단 시부모님이 막아주시기로 하셨고, 나머지의 절반은 신우가 나중에 갚는다고 하길래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출금은 반의 반으로 줄여서 나머지 돈은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신우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걸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런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눈물이 뭔가 섬뜩하다고 느껴졌고, 역시나 제 예상은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또 내질러 버렸더군요. 좀 늦게 가진 아이라 그런지 신우가 몸 관리를 엄청 조심히 했어요. 저도 늦게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신우이처럼 조심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극성이다 싶을 정도였어요. 가끔 시댁에 놀러 왔다는 말을 들으면 얼굴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도 뭐 하나 큰 소리 나지 않을까, 신우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서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아무래도 본인 딸이 낳는 첫애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했던 딸이 임신을 하니 더 조심하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었죠. 신우는 예전부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마음이 바뀌었나?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축하한다고 돈 100만 원도 보내자고 얘기가 돼서 신우이가 시부모님 댁에 오기 전에 연락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며칠 뒤에 시부모님 댁으로 올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 맞춰서 돈 봉투 챙겨서 갔어요. 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얀색 차 한 대가 지나가더니 시댁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었던 차 모델이라 저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신우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예전에 신우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는 검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바뀌기도 했고 모양도 좀 달라져서 차를 한 대 바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네랑 한정식 집에서 다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함께 움직였어요. 저희 차를 주차하러 내렸는데 옆에 신우 남편이랑 신우이가 차 창문을 내리며 환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순간적으로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본 검은색 차가 맞았어요. 며칠 전에는 확실히 하얀색 차였거든요. 제가 사고 싶었던 차 모델이기도 해서 기억이 나서 신우 남편한테 차가 2대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부러웠거든요. 저도 아이가 2이나 되다 보니 계속 차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좀 야외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에 차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었어요. 이 차는 아가씨 거예요? 저번에 아가씨가 하얀색 차 하나 끌고 다니는 거 봤는데 이런 차는 얼마 정도예요? 승차감이나 그런 건 어때요? 저도 애가 있으니 이제 차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가 있으면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는 제 거고 하얀색 차는 와이프 거예요. 이번에 형님이 아이 낳으면 차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주셨거든요. 모르셨어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우선 밖에 사람들도 있고 하니 거기에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는 척하며 넘어갔어요. 정말 그날은 다른 사람들 말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끼리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신우이 차 사줬냐고 물어봤어요. 아, 내가 너 또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엔 내가 사준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본인들 돈으로 사준 거야. 그리고 동생 차 사주라는 말도 못해? 저렇게 출산하자마자 일한다 어쩐다 하면서 바쁘게 다니는데 동생은 계속 운전해 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동생 사주시라고 한 거지. 당신도 애 낳아서 키워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래서 외동은 안 돼. 형제 같은 게 없잖아.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사준 거니까 토달지 마. 솔직히 난 내 동생한테 용돈 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고 있었잖아.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산 것도 난리야. 옆에서 저렇게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데 근데요, 저는 듣자마자 바로 남편 돈으로 샀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영수증 보여달라고 시부모님이 샀으면 카드 영수증이라도 한 장 있지 않겠냐고.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는데 당장 시댁으로 가서 보자고 했죠. 근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말을 돌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치솟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신혼집 친정돈으로 산 거 알지? 당신 돈 하나도 없어. 그러니 토달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나는 더 이상 신우이 뒤치다거리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 하나에 남편 짐을 싸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현관문 밖에 보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하지만 남편도 그날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가 싸준 캐리어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1시간쯤 뒤였나?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문도 안 열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문은 열어줬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미안해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약해서 병원에서 오래 지냈었거든요. 그 뒤로 몇 차례 수술도 받았어요. 워낙 큰 수술이어서 중내산에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서 아이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오빠가 더 많이 챙겨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오빠 때문에 힘내서 병원 생활 버텼었고 그래서 그런지 오빠한테 더 많은 어리광 부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언니랑 결혼하면서 저도 정신 차린 거 아시잖아요. 제가 눈치껏 오빠가 준다고 하는 거 이제 다 거절할게요. 죄송해요. 조카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하면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더 잘할 테니 저 보고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신우가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본인 사정을 말하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 사정을 알고 나니 왜 그렇게 시부모님이 신우 임신했을 때 조심했으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신우이를 챙겼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우이한테 일어나라고 하면서 같이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사정을 정리하자면 신우가 어릴 때 많이 아팠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남편 꿈은 의사였고 공부를 미친 듯이 했는데 의대는 못 가고 그래도 명문대에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고비를 넘기고 수술도 받고 그러면서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생이 잃을 뻔했다는 소리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임신 소식에 전화기 붙잡고 펑펑 울던 남편 모습도 신우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들으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눈물겨운 가족 이야기긴 했으니까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신우랑 남편 사이의 문제고요. 이제 둘 다 가정을 꾸린 한 아이의 부모가 됐잖아요. 신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아무런 감흥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 그랬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남편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대출 받아줘. 몰래 용돈 보내줘.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나도 폭발한 거지. 오빠가 아무리 본인 힘으로 한다고 해도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나도 돈을 갚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도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 하나 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돈을 퍼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생각해서 나도 이혼 소리가 나온 거지. 신우가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실 언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임신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고 살았던 거라서 결혼도 솔직히 못할 거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여자고 아무리 올케 언니랑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까지 언니한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빠가 이런 건 그냥 우리만 알고 있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혼 소리까지 나오고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신우이는 말을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얘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남편 편을 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속사정을 알고 나니 남편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만약 저도 이런 아픈 동생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게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신우이를 돌려보냈어요. 신우이가 남편한테 말했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쓱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신우랑 대화한 것들이 있으니 남편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묘하게 당당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남편은 이제 본인 집 사정을 제가 다 알았으니 더 마음 편하게 동생 챙기도록 해주겠다 생각했었나 봐요. 아까 현정이 집에 왔었다며 나한테 연락 와서 본인 얘기 다 했다고 하더라. 당신도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런지. 그러니 이제 내가 동생 챙기는 걸로 도끼는 뜨고 간섭하지 마. 동생이 와서 울고 빌미한 건 모르는지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도 신우이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측은하게 보게 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곧장 신우랑 통화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집착을 뛰어넘어서 비정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란 소리는 극도로 화가 날 때 결심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턴 크게 화도 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입장 정리가 진즉에 끝났는데 이제 저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해하는 건 내 몫인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제 내가 알았으니 당신은 더 마음 편하게 버는 돈 다 신우이 가져다 주겠단 말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애도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했어. 근데 당신 태도 보니까 안 되겠다. 신우이가 무슨 잘못이겠어?
당신 같은 오빠를 둔 잘못이지.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진행했어요. 남편도 제가 이혼한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이것저것 알아보며 계산기를 두들겨 봤나 봐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나한테 재산 분할해줘야 되는 거 알지? 재산 분할로 이 집 반 나한테 줘야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시세 보니까 약 4억 정도 하더라. 그럼 나한테 2억 보내줘야 돼. 양육비는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줄게.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준 집이라서 재산 분할에 포함이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 아직 친정엄마 명의였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당신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집 우리 엄마 명의야. 그리고 우리한테 증여한 거 아니라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양육비 100만 원? 네 자식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애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되는데 100만 원? 너랑은 합의가 안 되겠다. 너도 변호사 알아봐. 나도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본인도 직접 상담해보니 현실을 알았겠죠. 막상 알아보니 본인이 저한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하고 매달 양육비는 남편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니까 그거야 회사 월급에서 가져오면 그만이고 그때부터 슬슬 남편은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니 슬쩍 없던 일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괜히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애들한테 아빠 행세를 하려는 모습이 황당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오니 좋다고 반기는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그저 아빠니까 좋다고 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애들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도 둘이나 있으니 이혼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이제 잘할 테니 당신도 나를 좀 이해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왜? 막상 변호사 알아보니까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아차 싶었어? 당신은 여태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내가 당신 한마디에 마음이 확 달라지겠어? 나는 생각 변함없어. 이혼 진행할 거야. 이렇게 애들 봐주면 내가 마음 약해질 거라 생각했나 본데 너가 아빠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인 거고 나랑은 또 다른 문제인 거지. 저는 마음을 완전히 굳힌 상태여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 진행했어요. 결국 남편은 저한테 위자료로 돈을 더 줘야 하는 바람에 집도 애들도 다 뺏긴 채 빈털터리로 나가게 됐어요. 저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둘째 낳고 제대로 하지 못한 몸 관리를 받았어요. 바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직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관리해주니 예전보단 훨씬 살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랑 생활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신우가 애를 하나 더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불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알아도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신우네는 행복하게 깨볶으면서 살고 있는데 낙동강 오리알된 전 남편은 회사 숙소에서 주로 지내거나 시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신우의 본인 오빠가 이혼한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거의 시댁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때문에 오빠가 그렇게 된 상황도 알 텐데 매정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거기에서 제일 안심한 건 제 전 남편이죠. 처음에 결혼이 긴가민가 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뭐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면 너무 예뻐서 낳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지 엄마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이혼을 못했다면 또 슬금슬금 신우한테 돈 보내주는 남편 뒤치다거리를 해줬겠죠. 같이 살 때도 항상 어디서 돈이 빵꾸 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평생 전 남편이 사고 친 돈 갚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살 거고요. 남편이든 시댁이든 신우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피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